네, 안녕하세요. 김원기입니다. 자, 오늘은 4월 9일이고요. 자, 오늘 방송에서 공략한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코맹맹이 소리가 날 거예요.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관세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에게 34%에 해당되는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50% 추가 관세 때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중국에서는 뭐 그에 맞서면서 그래 봐라 알겠다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중국 쪽으로 수출하는 미국산 수출 품목들 보면 대부분의 농축산물이 좀 많고요. 그리고 뭐 디지털 뭐 관련된 장비들도 좀 몇 가지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전에 반도체 패권 뭐 다툼하면서 수출 품목이 많이 줄어든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쪽으로 미국산 수출 품목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풀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부터 중국에서 104% 관세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부터가 되겠죠. 이제 12일부터 아마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관세 뭐 계속 주목해서 우리는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어쨌든 이 관세 104%가 넘는 관세가 시작되는데 문제는 더 추가 관세가 인상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트럼프가 한국과 관세 방위비 분담 등 논의를 하고 있다. 훌륭한 딜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일단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랑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하면서 한국과 관세 방위비 분담 등 논의를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방위비, 우리 관세는 어느 정도로 좀 깎아줄 것인지, 그리고 방위비는 얼마나 높일 것인지, 이거를 단계적으로 몇 단계를 나눠서 올릴 것인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선업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좀 협력을 할 건지, 그리고 이제 저기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좀 우리랑 협력을 할 것인지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협력단이 미국으로 출발을 했다라고 하죠. 미국 도착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협력을 좀 해 나갈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가 이전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건 뭐냐면 너희가 가지고 오는 협상을 우리가 계속 손해만 보는 협상안이 아니라 너희가 확실히 우리를 지지해주고 뭔가 좀 앞으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재료를 좀 가지고 와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협상 카드가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한테는 득보다는 실이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관세는 계속적으로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미중 간의 관세 전쟁 치킨 게임 양상이 뭐 일단은 시작은 이겁니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월 초 들어서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 먹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멕시코, 캐나다 대상이 되면서 한 달 후에 뭐 약간 이런 식으로도 계속 스토리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서 중국은 여기에서 바로 LNG랑 석탄 바로 최대 15%까지 관세 때린다. 그러니까 10%에서 10% 똑같이 때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관세 같은 경우는 모든 수입품에 일단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은 일단은 10% 추가 인상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중국은 대두나 옥수수, 농축산물 관련돼서 미국에서 수입해 오는 농축산물의 최대 관세 15%까지 이렇게 먹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게 바로 대두나 또는 옥수수, 곡물 관련된 종목들 체크해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일단은 제가 샘표 같은 경우도 뭐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좀 드렸어요. 3만 원대 후반에 있을 때에도
저점 보고 3만원대 후반으로 계속 올라올 때도 샘표 계속 제가 언급을 좀 드렸거든요. 길게 좀 가지고 가야 된다. 샘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대두 이런 곡물 가격이 상승하게 될 때마다 수혜를 받았던 업종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담아보자. 그러면 샘표가 아니면 샘표 식품도 있다. 네, 샘표식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좀 거래량 좀 들어오죠. 이런 수급들 들어오는 것들 체크하셔야 됩니다. 예, 자, 샘표식품 말씀 좀 드렸고요. 자,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는 어쨌든 상호 관세까지 해가지고 총 50%가 넘는 관세가 부여가 됐습니다. 근데 중국 또한 여기서 그래 알겠어 모든 미국 수입품에 우리도 34% 똑같이 대응할게 라고 하니까 미국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50%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총 104%의 관세가 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4%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하나 산다라고 하면요. 여기서 관세가 부과되면서 100만원짜리가 2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거고, 일단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도 30 몇 프로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어떻게 해서든 좀 많은 부품들을 좀 생산하고 또 많은 자동차들을 생산했을 때 자동차에 대한 이런 리스크들도 좀 줄어들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단 자국에서 생산하는 게 조금 더 생산적으로 봤을 땐 좀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지금 주가로 빠르게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컨센서스 자체가 좋아요. 리포트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너무 좋아서 진짜 바닥권에서 좀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자리이든 전략적으로만 대응하면 충분히 큰 수익이 나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실적이 결국엔 주가에 묻어나야 되거든요. 예, 그런 타이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세가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자, 다음 보시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자 파면됐습니다. 이제 잠정 조기 대선일이 결정이 됐습니다. 조기 대선일은 6월 3일입니다. 6월 3일 전까지 자 대선 후보 등록은 5월 11일이고요. 5월 12일부터 이제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낮에 주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수도 있어요. 밤에 이제 선물 투자하시고 밤에 미증시 보시는 분들 낮에 주무실 때 이제 스피커 달고 이제 엄청나게 시끄럽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선거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이 선거운동 하는 동안에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후보자들끼리 토론을 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공약을 하겠다. 뭐 예를 들면 정책적으로 지금 현재 정책보다는 앞으로 이런 정책을 좀 바꿔가지고 조금 더 사람들이 국민들이 살기 좀 편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공약을 할 겁니다. 자 이제 공약 이행률을 좀 봐야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공약 이행률이 20%도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공약 이행률도 좀 봐야 되겠고 어쨌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같은 당대표 같은 경우는 공약 이행률이 96%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공약을 조금 더 파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공약은 좀 슬슬슬슬 피하면서 실현 가능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대통령이 되기 위하면 조금 공약을 조금 자극적으로 편 좀 얘기하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출산 관련된 것도 이전에 나왔었던 거 진짜 제가 이거 보면서 진짜 까무러칠 뻔했는데 자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 공약한 것들을 좀 봤어요. 뭐 물론 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뭐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뭐 기후 관련된 부분이나 뭐 이런 진짜 실현 가능한 것들을 좀 언급을 했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여성가족부 뭐 폐지한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일단 이행하지 않았고요. 시행조차도 안 했고 준비도 안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것들을 그만큼 많이 던져 놓을 것 같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번에 이제
뭐 기호 1번은 모르겠는데 2번을 찍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공약 같은 부분을 좀 많이 좀 찾아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기호 6번 보면은 허경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 좀 약간 문제가 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저출산 정책 관련돼 가지고는 아이 낳으면 몇 천만 원씩 준다, 5천만 원 준다, 뭐 1억 준다, 뭐 이런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근데 그 공약이 진짜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말이 됩니다. 예, 진짜로 애기 한 명 낳을 때마다 5천만 원씩 또는 크게는 1억씩 주는 그런 지역이 나왔죠. 예, 그러니까 좀 실현이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1억씩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인구의 균형을 좀 맞추는 데에도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골 동네로 많이들 이사를 가서 신혼 살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는 시골집에서 이제 갓난아기가 태어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죠. 자, 그런 부분들. 자, 그리고 자, 정치 테마 쪽으로 이제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어요. 6월 3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고 이날 전후로 이제 대선 관련돼서 일정을 좀 보면 자, 요거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선거운동이 시작되고요. 사전투표는 5월 29일에서 30일 목요일 금요일 요렇게 되고요. 이제 6월 3일 날에 이제 저기 뭐야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후보 등록 기간에 좀 중요합니다. 선거 기간 안에 토론할 때에는 어쨌든 우리는 정책주 하나 잡아놓으면 되겠지만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당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될 유력한 후보자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그 후보자들이 좀 중요합니다.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자들에서도 탈당하면서까지 이렇게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더라도 무소속인 분들도 나올 것이고요. 조국 혁신당에서는 뭐 조국 당대표가 일단 어쨌든 지금 현재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게 안 될 것 같고요. 다음 대선을 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각 당별로 뭐 나오는 사람들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후보 등록 기간이 5월 10일에서 11일까지니까 11일 안으로는 모든 공직자들은 다 사퇴를 선언하고 예,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일정을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5월 11일까지는 정치 인물 관련주들을 좀 우리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고 더불어민주당 쪽보다는 국민의힘 쪽에서 여러 인물들이 대선에 참여를 할 거기 때문에 그거 좀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치 테마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안철수 의원이 일단은 대선 출정식 가졌죠. 광화문에서 출정식을 가졌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 단일화를 해가지고 왜 표를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 몰아주냐? 결국엔 뭐 당신이 표를 몰아줘서 탄핵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기자 질문을 받아가지고 약간 좀 어버버버 하면서 좀 떨면서 대답을 하더라고요. 좀 난감하겠죠. 자, 그런 부분이 있고 홍준표 11일 시장직 사퇴. 그러니까 대구시장을 사퇴를 해서 14일 대선에 출마 선언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좀 저는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하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마 가장 좀 유력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보수의 진영이 굉장히 여진 수준이 아니라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보수의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흔들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보수 쪽으로 뭔가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을 좀 놓으려고 할 거고 정치 경험이 그만큼 많은 사람을 놓으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엔 TK권에서는 분명히 홍준표 시장을
몰아주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관련주를 우리는 좀 눈여겨서 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같은 경우는 이미 단일화 해가지고 표를 몰빵해줬고 본인의 그런 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세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지도가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고 인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렇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정치 관련해서 좀 관심 가지신 분들도 제 의견에 좀 공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색깔론을 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에 나가는데 후보자로 결정이 되는데 이 사람들의 모든 그 정치 공약들을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선 정책 공약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요. 첫 번째, 조기 대선에서 저출산 정책 전략은 파격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굉장히 파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전에 뭐 아이 한 명 나왔을 때 5천만 원 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이 한 명 나오면 1억씩 주는 데가 많습니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아마 육아 정책에 대해서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예, 공약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저출산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급등락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여기에서 또 이어서 또 일자리 창출도 나올 겁니다. 아무래도 저출산이다 보면은 남편도 지금 육아휴직을 받는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일자리 육아휴직하면은 누가 일자리에서 그 직원을 쓰려고 하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관련된 부분으로 공직 자리를 좀 많이 넓힌다든지 아니면 좀 여러 가지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좀 뭐라든지 뭐 일자리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일자리 쪽에 전혀 관심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견도 나올 건데 여야 간에 다른 의견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뭐 52시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도 나올 거고 또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라서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상자산 또는 지역화폐 관련으로 모두 적극적인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일단 첫 번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일단 내밀고 있는 게 있었죠. 지역화폐. 지난 대선에서도 이 지역화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밀고 나갔어요. 지역 경제를 좀 살리자라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취지가 굉장히 좋다라고 해서 요거 분명히 밀고 나갈 건데 지역화폐 관련된 종목들 유심히 체크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가상자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각 여야 간에 좀 이 가상자산 시장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열고 볼 것 같습니다. 당장 임기 초반부터 가상자산을 뭐 어떻게 만들고 이리 피고 저리 피고 막 요문딱 조문딱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공약만큼은 긍정적으로 내뱉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관련주 반드시 체크해야 될 거고요. 좀 안전하게 무난하게 움직이는 종목으로 좀 잡아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가장 대장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부동산 규제 관련 토론을 진행할 때 이제 보수 측에서는 내세울 게 그거겠죠.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보다도 조금 더 좀 자극적으로 얘기를 할 거는 바로 어, 국민의힘 쪽에서 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표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 그 재개발 재건축만큼의 그런 부동산 시장을 건드렸을 때 그 표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공략하는 종목은 일단 첫 번째는 일성건설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관련주로 좀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일성건설인데 지금 차트 보시면 지그재그로 흔들고 있어요. 좀 물량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빠졌다 이 급등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런 차트에서 어쨌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예,
일성건설. 자,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어쨌든 현재 자리에서부터 지금 지난 11월 달에 거래량이 굉장히 들어왔죠. 들어오면서 12월 달에 슈팅이 터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그 또 뭐야 12 저기 뭐야 탄핵 관련돼서 계엄 선포되면서 뭐 이런저런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지금 정치 테마로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계속 이슈가 나올 때마다 급등을 했던 종목이니까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특수건설을 일단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린 거는 특수건설인데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누가 정치인이 됐든 간에 철도 관련된 부분은 공약이 반드시 나올 거기 때문에 8, 90% 이상의 확률로 철도 관련된 부분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또 그 철도에 대한 그 영향력이 조금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도 관련주를 좀 봐야 되는데 뭐 유신도 철도 관련주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정치적인 테마 성향을 좀 크게 띄는 애들로 봐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동아지질 같은 경우 동아지질 있죠. 이런 종목도 지금 보세요. 이 박스 안에서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분출하면서 위로 슈팅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이 박스권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정 나온다라고 하면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슈팅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동아지질이라든지 뭐 건설주,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특수건설이나 KT 일단 일성건설 뭐 요런 거 범양건영이나 이런 거래 정지된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또 갈 수밖에 없고, 지난 제가 월요일 날에 뭘 말씀드렸냐면 토탈 소프트 말씀을 좀 드렸어요. 어쨌든 정치 테마 쪽으로는 그 정치 인물주는 다다음 주까지는 2주까지는 계속적으로 다다음 주까지는 정치 인물 계속 공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소프트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HTC 현대 산업개발 요거 재개발 재건축 관련돼서 좀 종목으로 좀 했고요. 일단은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월요일 날에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왜 말씀드렸냐면 어쨌든 기관의 수급이 좀 의심쩍고요. 게다가 일단은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정치 테마는 제가 뭐 더 말씀드릴 게 없어요. 일단은 요거 우크라이나 재건 1300조 시장 예상된다.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열어놔야 되고요. 여야 간의 핵심 인물들 대선 출마. 우리 대선 끝나고 나면 분명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랑 또 대화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런 협력 이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까지도 같이 좀 이어서 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자 다음 좀 빠르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한알령 해제 관련돼서 자 중국 불법 사이트를 단속해 줍니다. 어디서? 중국 정부랑 협조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SBS가 중국 정부랑 협조 받아가지고 불법 사이트를 지금 단속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성과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많아요. 뭐 이렇게 단속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좀 헤드라인 뭐 몇 번 장식되면 다 잡고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 못 잡습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잡고 있다. 이거는 또 특히나 중국 정부가 협력해 준다. 뭐 요 정도 이슈만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요 대사 한마디입니다. 내년에는 단풍보로 장가게 가자. 여기 폭삭 소가수다에서 나온 한 장면인데 이 한 대사 때문에 중국 장가계가 여기 폭삭 소가수다의 제작진, 출연진들 이렇게 해서 초대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 또 중국을 홍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좀 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만큼 지금 중국이 찬밥 더운밥 과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좋은 효과를 좀 많이 누리기 위해서 지금 열띠게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데, 자, 그것을 봤을 때 있나 한알령 해제는 5월 달에 반드시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일단은 요거 보시면 자 한알령 해제에 관련돼서 폭삭 소가수다 언급된 장각의 불법 시청 인정한 초대장 논란. 자, 어쨌든 넷플릭스를 상영하지 않는 중국 입장에서는 도대체 요거를 어떻게 보고 9.4점이라는
평점을 또 주고 다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좀 긍정적인 소식이다라는 것만 체크하세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도로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계 지방공항 국제선 운항이 늘린다라고 합니다. 일단 뭐 광주, 뭐 김해, 김포 뭐 할 것 없이 여러 지금 공항에서 지금 국제선 운항을 늘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국 20% 늘었고 지금 일본이 6% 정도 늘었는데 중국은 추가적으로 늘어날 조짐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인 무비자 관련돼서는 일단 제주도까지는 무비자인데 지금 내륙까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 뭐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무비자로 입국해가지고 뭐 한국에다 깽판 치고 다니고 뭐 길바닥에다 똥 싸고 다니고 막 이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거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투자를 했을 때는 이런 소식들이 있다. 뭐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한령 해제 관련돼서 자 K-팝 걸그룹 또는 보이그룹이 음반 중국 수출액이 3.5배 정도 증가했다. 2월 달만 했을 때입니다. 이제 3, 4월 달 그리고 이제 전반기 통틀어 가지고 했을 때는 몇 배가 증가됐을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콘서트나 이제 공연 일정들이 계속 잡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부가적인 매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터주들은 특히나 제가 급등하지 않은 뭐 종목으로 좀 많이 말씀드렸고 박스권대에 갇혀 있는 종목들 말씀을 좀 드렸어요. 지난주는 일단 큐브엔터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제가 디어유 지난주 히든 종목으로 디어유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좀 관심 종목으로 디어유를 공략을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급등을 한번 했어요. 요 구간 급등한 구간은 중국 텐센트와 협력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여기 이렇게 급등을 했고요. 이 이상 이제 박스권이 그려지면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제 슈팅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DOU는 우리가 좀 이게 차근차근 스윙으로 좀 대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히든 종목인데 뭐 아실 겁니다. 일단 수급도 좀 이만큼 많이 들어왔고 보시면 기관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지금 다 사고 있죠. 매집하고 있고요. 뭐 외국인들도 샀다 팔았다 지금 반복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나 이렇게 좀 매집하는 약간 투자 심리가 조금 개선된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 급등 우리가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봉상 2018년부터 2025년도까지 쭉 늘려본 일봉 차트인데 지금 바닥 빨간색 선 보이시면 지금 바닥 자리입니다. 저점 구간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구간이 지금 저점 구간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지 잘 받고 반등해서 장기 이동 평균선을 약간 역전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역전하면서 뭔가 골든 크로스에 대한 이런 흐름이 체크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강한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요런 종목들이 있고요. 자, ABL 바이오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ABL 바이오는 우리가 또 1월부터 요 자리죠. 1월 요 자리에서부터 공략을 좀 해드렸는데 자, 일단 이 자리에서부터는 수익 한번 챙겨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위 상승 고점 구간까지는 먹을 수 있다.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전에 이제 뭐 제약바이오주가 좀 많이 떨어졌고 공매도에 대한 리스크도 부각되면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공매도 중단 종목으로도 편입이 됐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도 중단으로 편입이 좀 됐어요. 그만큼 공매도 세력이 굉장히 많이 붙은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담감 때문에 세게 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ABL 바이오도 그렇고 리가켄 바이오도 그렇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오케이 땡큐 하면서 싼 가격에 담아갈 수 있어야 되고요. 길게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면 갖고 갈수록 좋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도 시총 2배 되는 기술 수출 성과 만들었다라고 했고 ABL 바이오도 기술 수출 좀 뭐 금액적으로는 4조 원대 정도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 보시면 2조 5천억 정도 됩니다. 2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총보다 네, 많은 비중이기 때문에 더 높은 시총보다 높은 기술 수출을 성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밸류에이션 자체도 높게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머지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하락하는 종목들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보는 게, 지금처럼 좀 잔인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근데 손끝 하나 건들지 않고 있습니다. 털끝 하나 건들지 않고 있어요. 종목들. 왜 그러냐면 추가 매수해야 되는 저로의 기회가 오기 때문에. 제가 두루뭉실하게 우리 대응하는 자리 기다린다. 전략 세워봅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 전략이 안 나왔죠. 왜? 바닥이 체크돼야 그때부터 전략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하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번호 다들 아시죠? 자, 010-4407-1778. 예, 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예, 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뭐 어쨌든 보유하신 종목들 제가 공략해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가고 있는 종목들 애 많이 태우고 있을 겁니다. 물론 저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속이 새카맣게 시들어가 뭐 타들어가고 있는데 네, 어쨌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지금은 관세 때문에 너무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안 오는 것뿐이에요. 예, 그래서 차근차근 우리 시장 대응하면서 천천히 비중 조절하면서 대응해 봅시다. 우리 자리가 언제든지 올 거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 또는 번호 이쪽으로 해가지고 대응해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되고요. 우리 카페 지금 많이 활동해 주셔야 됩니다. 카페 활동 또 저조해지면 또 카페 활동 또 중단해 버릴 수도 있어요. 카페 활동 많이 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김원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